오늘 제가 그 설에 아, 선물을 하나 줄게. 선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터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원래는 예상 밖으로 급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 제가 그때 뭐라 카도 탄핵 이슈가 있을 때, 탄핵 그게 2381이 됐을 때 더 이상 탄핵은 이슈가 안 된다, 계엄 탄핵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이거는 논란 이슈에 거리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 그 어느새 그 뭐 탄핵이 개사고 그 뭡니까, 저 탄핵도 뭐 다 탄핵하고 뭐 또 체포를 한다 해서고 이런 아주 골 때리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2,550까지 어느새 와 있잖아. 이어서 이제 조정을 막 받고 있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전에 주식이 2,380까지 갔다가 또 이게 2,500 뭐 10원강 그까지 갔다가 다시 또 2,300 뭐 90인강 뭐 70인가 얼마 갔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2,550에 막 이것을 두드렸다가 내려왔다 익 하고 있는 상황에 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전에 그 말씀드린 건 매로 그 탄핵의 이슈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지점이야. 지금 더 나빠질 거는 없거든. 뭐 상황은 대충 그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마치 망하는 것매로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 뭐 우리나라가를 못 살게 굴어갖고 우리나라는 수출도 갈 길이 없어지고 뭐 답이 없을 거야, 이런 논점을 계속적으로 유튜브나 뉴스에서 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트럼프가 들어오면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정 부분 영향이 들어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뭐 타 국가에 그 수출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할 그런 무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수출은 하는데 미국에 유리하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 수출을 하게 하긴 해주는데 모든 건 미국 우선으로 가겠다, 이 말이 핵심이니까, 그 사이에서 또 우리나라는 어떤 돌파구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튼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부침은 예전에도 있었고 뭐 항상 있었던 일들이지.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튼이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 지구는 돌아간다 이 말이다.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지구는 자전을 할 거라는 건데, 원래 급상승을 하여튼 그렇고, 그 봐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탄핵이나 계엄 이슈는 제가 그때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 이건 더 이상 거리가 안 된다, 크게 이슈가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지금 주가는 어느새 2,550으로 오면서 뭐 별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결국 2,380일 때 주식을 많이 샀다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이미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의 등장으로 원래 급상승할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2022년도인지 22년도일 거야 아마. 이때 뭐라고 시부린 녹하면 파월이 인플레이션의 신호는 없다,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신호는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주식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트럼프가 뭐라 견독하면 금리를 낮춰라, 이래 이야기를 해보는 게나. 그러니까 파월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 하면 인플레이션 할 신호는 없다,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라, 이래 이야기했거든. 트럼프는 친기업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 대기업을, 우리나라는 좌파 정부에서 뭐 조금 약간 이상한 소리들을 하잖아, 그죠? 대기업을 크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놀아줘야 돼, 이런 논리들을 띠고 있지. 약간 살짝 공산주의 비슷한 성향을 띠는데, 결국은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가 프랑스식, 유럽식으로 가는데, 트럼프는 그런 식이 아니고
기업을 크게 해갖고 기업이 커지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레벨이 올라간다. 못 사는 사람들도 일종의 낙수 효과를 하죠. 그래서 그 대기업이 커져야만이 그 미국 전체가 부강해진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시지. 그리고 요새는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 신의 뜻에 따라서 가겠다. 크리스찬 같은 성향도 좀 나타내고 있지. 트럼프가 지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기업을 우선히 하는 거야. 대기업을 우선시 하려면 기업이 커지려면 기업이 커지고 또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려면 금리가 저금리가 되는 게 무조건 핵심이거든. 트럼프는 그거를 지금 무조건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신호는 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보지도 안 하고 계속 저금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미 트럼프 같은 경우는 파월에게 금리를 내차라, 금리를 낮차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2022년도와 상황이 좀 다른 거는 뭐가 하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긴가민가 했어. 긴가민가 하니까 파월이 인플레이션 신호는 없다. 앨런도 그따구 소리를 했거든. 터는 그 당시 방송을 보면 미친 소리다 했어. 이거 왜 이 지랄을 하지?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월하고 앨런은 일부 그런 인식들도 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는 것 같아. 인플레이션 신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 그러다가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를 해라. 왜 트럼프는 친기업 성향이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시부리 보니까 그 당시에 금리 인하를 해버렸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 주식도 3,300을 갔던 거야. 그게 덩달아 갖고 주식이 우리나라 3,300이 갈 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다. 특히 그때 코로나로 인해 갖고 경제가 안 좋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금리를 떨어뜨렸었고 또 그 다음 주에가 트럼프가 금리를 떨어뜨려라. 그러면서 파월이 거기 동조를 해버림으로써 전체적으로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저금리가 되었고 금리를 더 떨어뜨렸었거든. 그래 진행을 해버리니까 주식은 계속 올라갔던 거야. 그때 세계 주식들이 다 올라갔거든. 우리나라도 3,300을 찍었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300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무슨 경제가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미국에서 저금리 정책을 유발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미국의 저금리 때문에 그렇거든. 또 우리나라의 주식이 3,300을 찍었던 것도 저금리 때문에 그래서 그 저금리의 핵심은 이 파월과 트럼프와 미국에 달려 있었던 거였어. 그 당시에. 이까지 알아듣겠습니까? 그 하다가 분위기가 어디 됐노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마어마하게 치니까 그때는 이제 바이든이 있었잖아.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점점 올려갔단 말이다.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까지의 금리에 도달을 했는 거야. 이까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와 차이점은 뭐 하면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그 2%대가 안 돼. 3% 이상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지금 일어나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파월과 트럼프의 성향하고는 조금 달라. 그때는 둘이 교집합이 많았단 말이다. 교집합되는 부분이 많았다. 동의를 하는 거라. 근데 지금은 교집합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좀 적다 이 말이다. 이렇게 좀 적은 부위에 생기고 있는 거거든. 의견이 지금 명확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왜 턴이 원래 급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턴은 명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친기업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명확해. 그러면 고금리가 유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노력들을 하게 될 거고 또 이분 특징이 뭐가 하면 주뒤로 다 하시잖아. 막 시부리 대보는 게라. 금리는 나는 떨어뜨릴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할 거라고 나는 보거든. 주식은 실제로 금리가 안 떨어지더라도 금리를 떨어뜨릴 거야 라는 강력한 립 서비스가 되면 주식은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떨어뜨려야 될 이유들이 수천 수백 가지도 더 돼. 우리나라는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크죠. 미국은 금리를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데 트럼프는 어쨌든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조짐들이 지금 계속 방송에서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 트럼프가 계속 파월에게 나는 금리를 떨어뜨릴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트럼프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 보시면 돼. 그래서 이래 되면 이런 식의 작용이 돼가 금리를 떨어뜨리는 어떤 상황들이나 또는 금리를 떨어뜨릴 듯한 그런 어떤 제스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왜 그러면 외국인들이 돌았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 미국에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트럼프가 했는 말이 그거거든. 미국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거고 딴 나라들도 금리를 떨어뜨리게 될 거야. 이런 논리를 지금 펴봤어. 그러니까 월드 엠퍼러, 그러니까 전 세계 황제 같은 이야기를 했는 게 아니라 자기 국가의 금리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딴 나라도 금리를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들로 진행했어.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초자본주의, 자유경쟁의 자본주의의 형태로 진행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라 트럼프는 그런 지금 방향을 잡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또 하는 말이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연임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한번 대통령이 됐다 떨어졌다가 다시 됐잖아. 그래서 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만약 그 말대로 된다면 앞으로 8년간 집권하겠지. 근데 계속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들이 있어. 내지는 저금리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금리는 약간 높은데 계속 말을 해갖고 금리를 떨어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할 가능성들이 높아. 그리고 금리 인상을 좀처럼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취임 첫 해기 때문에 좀 드라마틱한 뭔가를 보이려고 들 거거든.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할 가능성들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야.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치고 있다 하잖아. 이게 떨어지지는 않아. 관세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게 또 문제야. 지금 트럼프가 관세에다 관세를 이제 말 잘못했다. 관세 텍스를 많이 부과하겠다 이거라. 징벌적 부과를 하겠다 이거라. 그래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이슈하고 관세를 올리는 이슈는 서로 상충하는 논리거든. 근데 상충하는 논리인데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게 되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된다니까.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 떨어뜨리기 어렵다는 그런 논점이 분명히 있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관세를 올려보겠다. 그리고 금리는 떨어뜨리겠다. 이런 논리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정반대 이야기를 보통 그 제정신의 사람은 안 하거든. 근데 트럼프는 하고 있어. 미친 사람도 아니고 관세도 올리고 금리도 떨어뜨리겠다. 그럼 인플레이션 되는 것 봐였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계속해. 왜 그러면 전례가 이미 있단 말이다. 그때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 두 분이 합작을 해가 금리를 떨어뜨렸다고 실제로. 그리고 인플레이션 나와붙는 거지.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보거든. 트럼프는 워낙 이상한 경향성들을 띠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항상 돌파를 하니까. 그러니까 관세도 올리고 또 그 금리도 떨어뜨릴 가능성들이 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 그런 황당한 짓을 하겠지. 그럼 남았는 건 인플레이션이겠지. 그럼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트럼프는 관세도 올리고 금리도 떨어뜨리고 나가 인플레이션이 치면 그거는 그거대로 해결을 하려고 들 가능성도 있어. 논리가 그런 게 이번에 논리인 거거든. 못 알아듣겠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원래 금리 못 떨어뜨려. 그런데 그 트럼프는 친기업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공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라.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이미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관세를 올리겠단 말이야. 관세를 올리면 어디 대놓고 하면 인플레이션 된다니까. 미국에서 그 물가가 다 올라갈 거 아이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세를 올린다는 것과 금리를 내린다는 이 두 가지는 파짓하단 말이야. 서로 반대적이고 컬라이드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논리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논점을 내가 한참 생각해 봤거든.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능하노 하면 관세를 올려버릴 거야. 그리고 금리도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러면 어디 대놓고 하면 인플레이션 치겠지. 그러면 해놓고 그럼 그때 해결하겠다는 거지. 그때 내가 뭐 관세를 떨어뜨리든지 또는 금리를 조금 조절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러고도 셀 사람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 그리고 또 한 개가 있는데 금리를 떨어뜨리고 관세를 있잖아. 이거를 협박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협박용. 그러니까 무기로 사용하는 거라면 관세는 일종의 그 헐리우드 액션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그래 되면 이제 순수하게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또 극적인 뭔가를 좋아하거든. 그럼 관세를 오히려 올리는 게 아니고 확 떨어뜨려 뿌릴 걸 수도 있어. 다르게 한번 해볼까? 관세를 확 올려놨다가 확 떨어뜨려 뿌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까 아이가. 이런 어떤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렇다 치고 트럼프는 무조건 그 금리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 금리를 낮추려고 무지하게 들 거거든. 그건 우리나라 주식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립 서비스가 드라마틱하면 드라마틱할수록 더 more 드라마틱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주식은 이렇게 샥 올라갈 가능성들, 팍 칠 가능성들이 있어. 순간적으로 그래 됐을 때가 발생할 가능성이 난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상승의 장들이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봐. 물론 그 고점이 어딘지는 내가 이야기해놨었잖아. 2024년도에 거기 고점을 수치로 이야기했는데 그 가격에 가면 맹 받칠 거야. 저는 맹 그래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가격들을 두드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누구한테 딸렸다? 트럼프한테 딸렸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는 무기로, 전 생각에 무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금리는 그냥 진심인 것 같아. 이걸 떨어뜨리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갖고 이걸 풀어나갈지 참 궁금한데, 내 생각에는 우격다짐을 할 거야. 이래 한번 쳐보고 저래 한번 쳐보고 그래 할 거야. 트럼프는 막 쳐보잖아. 되는 데까지 쳐보는 사람이거든. 끝까지. 그래서 아마 파월도 어느 정도 좀 트럼프에게 개기긴 개기겠지만 둘이 얼굴 생긴 거 봐라. 파월은 좀 이렇게 연약하게 생긴 얼굴이고 트럼프는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 결국 기싸움하면 트럼프가 이겨. 파월이 이기지는 못할 거야. 그러면 경제 논리로 진행되는 듯 하다가 또 한 번씩은 안 경제 논리, 트럼프 지 맘대로 하겠지. 그럴 때 우리나라 주식은 한 번씩 기회가 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니까 그거를 잘 봤으면 좋겠어.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일단 이야기를 안 해. 관세와 금리만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는 아주 눈 감고 있어. 말 안 해. 그래 되면은 이런 시나리오도 안 가능하겠나 봐. 트럼프가 막 떠들어버려.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강하게 해버리면 주식은 갑자기 팍 치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보이면 또 주식은 갖다 박겠지. 그러면 롤러코스터 타는 장이 나올 수도 있어. 팍 갖다 박았다가 팍 올라갔다가 이런 장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2025년도는 원래는 급상승이 어쩌면 가능한 장이 여러 차례 나올 수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 지금까지는 굉장히 답답하고 밋밋한 장이었는데 트럼프라는 드라마틱한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립서비스만 잘 하시면 또는 관세에 대한 립서비스를 하면 주식 갖다 받겠지. 금리에 대해서 립서비스를 하면 주식은 올라가겠지. 이래갖고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이거든. 잘 모르겠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다시 봐. 곳곳에 내가 팁을 살짝 이야기해놔서 터는 이거에 대해서 대충 결론이 나 있거든. 그래서 매매 방식도 이미 결정을 해놨어. 트럼프 발 매매 방식.
그래서 트럼프는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분인 걸 까먹지 마고 우리나라 지금 정책하고는 좀 다른 거야. 요번에 그 연주전에서 거기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있거든. 출근 안 하면 다 잘라보겠다는 카나. 그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 80시간을 무급으로 근무할 사람은 공무원을 함 해봐라. 그 취직시켜 줄게. 이 칸단 말이지. 시진핑보다 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이야기하면 다 잡혀가는 거 아이가? 미국은 지금 안 잡혀가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다시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무슨 뭐 다시 위대한 한국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죠? 미국 따라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뭐 하여튼간에 예, 오늘 방송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쩌면 그 뭐고 급상승할 수 있는 장이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거를 트럼프에게 집중을 하셔라. 여러분들 이제부터 트럼프에게 집중을 해야 돼.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 하는 걸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설이라고 제가 트럼프와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봤어, 파월과. 그리고 원래는 모든 게 트럼프 그분의 주디에 달렸다 하는 걸 잊지 마라. 거기에 따라서 주식은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거고, 그렇겠지. 그렇다고 금리를 또 바바바바박 떨어뜨리기에는 좀 무리한 지점도 분명히 있어. 이런 말들을 지금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원래는 급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급하락이 될 수도 있냐고 당연하지. 그런데 생각보다 높게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얼마든지 있다. 그래 보이는 겁니다. 예. 설에 고향 가시는 분들은 한번 저는 사무실에 그냥 있어요. 이제 운동하러 나갈까 싶은데 설 선물이었습니다. 원래 주식은 예상 밖으로 높게 칠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런 말을 하며 봤어요. 내 욕 안 했지. 설에 욕하면 안 되잖아. 모두들 또 설 선물 1편입니다. 즐거운 설 때야. 내 선물 계속 올려줄게. 시간 나는 대로. 즐거운 설이요. 끝.